테크주 대 밸류주 2025년에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애플, 구글 같은 테크주와 코카콜라, JP모건 같은 밸류주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볼 때 테크주와 밸류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명확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부자되는 10분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매일 10분만 투자하면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실전 투자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테크주 대 밸류주 2025년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테크주 대 밸류주 개념부터 정리. 먼저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갈게요. 테크주 성장주에 가까운 기술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NVIDIA, 알파벳 구글, 메타, 테슬라 같은 기업들. 공통점, 매출 성장률이 높고 기술 플랫폼 AI 같은 혁신을 중심으로 성장, 이익의 상당 부분을 재투자해서 더 큰 성장을 노림. 2025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애플, 엔비디아 같은 대표 테크주들의 PER 주가 수익 비율은 대체로 30배 이상, 엔비디아는 50배 중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밸류주 가치주, 성숙한 기업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버크셔 해서웨이, JP모건, 존슨앤드존슨, 코카콜라, P&G 같은 기업들. 특징, 이미 성숙한 비즈니스 모델, 매년 꾸준한 현금 흐름과 배당, 주가가 이익에 비해 과하게 비싸지 않은 경우가 많음. JP모건, 코카콜라 같은 대표적인 밸류주는 2025년 기준으로 PER 1524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 테크주보다는 확실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편입니다. 2. 밸류에이션 앤드 배당 비교 1. PER 주가 수익 비율 아주 대략적으로 보면 테크주 평균 PER 대략 2540배 이상, 밸류주 평균 PER 대략 1020배 중후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2025년 11월 기준 대략합 애플 AAPL PER 약 3637배, 엔비디아 NVDA PER 약 55배 전후, 코카콜라 KO PER 약 2324배, JP모건 JPM PER 약 1516배. 정리하면 테크주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서 비싸게 거래된다는 느낌이 강하고 밸류주 현재 이익 배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배당 수익률, 많은 테크주는 배당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애플 배당 수익률 1% 안팎,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하게 낮은 배당, 벌어들인 이익을 성장 투자에 재투자하는 성격. 밸류주는 배당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코카콜라, 존슨앤드존슨, P&G, SCHD 같은 배당 가치 ETF는 24%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테크주 배당보다 성장, 밸류주 성장보다 현금 흐름과 배당. 3. 과거 성과 비교 테크가 이겼지만 항상은 아니다. 1. 2010년대 테크주의 전성기 2010년 이후 저금리 IT 혁신 모바일 클라우드 플랫폼 붐으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 수익률이 아주 강했습니다. 최근 10년 기준으로 QQQ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920% 수준입니다. 반면 대형 가치주 ETF인 VTV의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대략 1011% 정도로 집계됩니다. 같은 10년을 투자해도 테크 성장 쪽이 훨씬 높은 수익률을 줬던 시기였습니다. 이 2022년 고금리의 테크주 박살, 밸류는 선방. 2022년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테크주들이 큰 조정을 받았던 해입니다. QQQ 2022년 연간 수익률 약 마이너스 32.6%, SCHD 배당 가치 ETF 2022년 약 마이너스 3.3% 수준. 같은 해에 테크만 들고 있으면 30% 넘게, 배당 가치주를 섞어두면 3%대 손실에서 끝난 겁니다. 3. 2024년 AI 랠리로 테크 재폭발. 2024년에는 AI 붐 금리 피크아웃 기대로 테크 주가 다시 폭발했습니다. QQQ는 2023년 54.85%, 2024년 25.58%, 2년 합산 80% 이상 상승, 거의 2배 가까운 수익률입니다. 같은 기간 VTV, SCHD 같은 밸류 배당 ETF들은 플러스 수익이지만 테크만큼 폭발적이진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4. 금리 앤드 경기 사이클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진다. 저금리 유동성 장세 테크주 강세. 돈을 싸게 빌릴 수 있고 성장 스토리 있는 기업에 돈이 몰리면서 테크주,
성장주, 장기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이 유리했습니다. 고금리 긴축 장세 밸류주 상대적 강세. 금리가 높아지면 먼 미래의 이익은 할인율 상승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지금 당장 돈 잘 버는 기업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금융, 필수 소비재, 에너지, 배당주 같은 밸류 성격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방어력을 보여줍니다. 경기 확장기 대 경기 둔화 침체기. 경기 확장기. 기업과 소비자들이 IT 디지털 전환에 더 많이 투자 테크 강세. 경기 둔화 침체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것에만 돈을 씀. 필수 소비재, 위료, 유틸리티, 금융처럼 기본 수요가 있는 밸류주가 상대적으로 견고. 5. 2025년 현재 환경 정리. 2025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미국 기준금리 연준의 패드 펀드 레이트는 3.75% 4.00% 구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2023년에는 5%대 중후반까지 올렸던 금리를 2024-2025년에 걸쳐 여러 차례 인하한 상태죠. 다만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힌 상태는 아니라서 연준도 추가 인하를 더 할지 여기서 멈출지를 두고 매우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아주 단순화하면 AI와 테크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매우 크고 금리는 피크에서 내려오는 중이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는 높은 편. 테크주 밸류에이션은 이미 꽤 비싼 수준. QQQ, VGT, 엔비디아, 메가테크들 PER이 전반적으로 높은 구간. 한마디로 장기 성장 스토리는 살아있지만 가격이 싸다고 보긴 어려운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나이리스크 성향별 포트폴리오 비율 가이드. 절대적인 정답이 아니라 생각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주세요. 2030대 공격형, 테크주 70%, 밸류주 30%. 이유, 시간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다면 성장에 더 베팅하는 게 유리할 수 있음. 다만 100% 테크로 몰빵은 추천하지 않음. 40대 밸런스형, 테크주 50%, 밸류주 50%. 이유, 은퇴까지 시간이 남아있지만 자산도 어느 정도 쌓이는 시기라 성장 안정을 동시에 가져가는 게 중요. 특히 2022년처럼 급락장이 와도 전체 포트폴리오 낙폭을 줄이는 효과. 50대 이상 보수형, 테크주 30%, 밸류주 70%. 이유, 자본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 꾸준한 배당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밸류 배당주 비중을 높게. 7. 2025년용 ETF 조합 예시. 개별 종목 선택이 어렵다면 ETF로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테크 성장 쪽, QQQ 나스닥 100 메가테크 중심 성장주, VGT IT 섹터 집중 ETF, SOXX 반도체 ETF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비중 큼. 토탈 리얼 리턴즈. 1. 밸류 배당 쪽, VTV 대형 가치주 ETF, SCHD 퀄리티 배당 성장 ETF, DVY 고배당 ETF, 예시 포트폴리오 월 100만원 투자, QQQ 30만원, VGT 20만원, VTV 25만원, SCHD 25만원. 전체 기준으로 보면 테크 성장 50%, 밸류 배당 50%. 중요 포인트, ETF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테크 대 밸류 비율, 성장 대 배당 비율입니다. 8. 리스크 관리 앤드 리밸런싱. 1. 왜 섞어야 할까? 테크주 100% 포트폴리오. 2020, 202,324년 같은 해에는 엄청난 수익률. 2022년 같은 해에는 마이너스 30%대 폭락. QQQ 기준 마이너스 32.6%. SCHD, VTV 같은 밸류 배당만 들고 있었다면 2022년 손실이 마이너스 2에서 3% 수준에 그쳤습니다. 두 가지를 섞으면 상승장은 조금 덜 먹지만 하락장에서 멘탈이 버텨줄 확률이 훨씬 커집니다. 이 리밸런싱 전략,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 비율을 다시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목표 테크 60 밸류 40. 어느 날 보니 테크가 너무 올라서 70%가 됐다면 테크 일부 매도, 밸류 매수. 테크가 크게 떨어져서 45%가 됐다면 밸류 일부 매도, 테크 매수. 이렇게 하면 감정을 빼고 비싸졌을 때 조금 팔고 싸졌을 때 조금 사는 기계적인 매매가 자동으로 됩니다. 9. 세금 관점에서 테크 대 밸류. 한국 투자자 기준으로 정리하면 해외 주식 ETF 양도소득세, QQQ, VTV, SCHD 같은 미국 상장 ETF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초과분은 22% 소득세 지방세 세율로 과세됩니다.
테크든 밸류든 양도 차익에 대한 기본 구조는 동일합니다. 배당 소득. 미국 주식 ETF 배당에는 미국에서 먼저 15% 원천 징수, 한국에서는 추가로 배당 소득세 종합과세 대상 가능성. 다만 연금저축 IRP 계좌에서 해외 ETF를 매수하면 계좌 안에서는 배당에 대해 추가 배당소득세를 당장 매기지 않고 재투자,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 3.35.5% 구간로 과세, 일반 계좌보다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밸류배당 ETF SCHD, DVY 등은 가능하면 연금계좌 쪽에서 보유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 2025년 나만의 전략을 세울 때 기준점. 이제 핵심만 정리해 볼게요. 장기적으로는 테크 성장과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온 구간이 많았다. 특히 2010년대, 2023-24년 AI 랠리 구간. 하지만 변동성과 하락폭도 테크가 훨씬 크다. 2022년 마이너스 30%대 하락은 마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수준. 밸류 배당주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하락장에서 방어력이 좋고 배당이 심리적 버팀목이 된다. 2025년 현재는 금리는 피크에서 내려오는 중 3.754.0% 구간. AI 테크 기대는 여전히 크고 대신 테크주 밸류에이션은 싸지 않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2025년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리하면 공격형 투자자, 테크주 성장 ETF 60%, 밸류배당 ETF 40%, 중립보수 성향 투자자, 테크주 성장 ETF 4050%, 밸류배당 ETF 5060%.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뭐가 더 오를까? 를 맞히는 게 아니라 내가 몇 퍼센트 빠져도 멘탈이 안 깨질 비율은 어디인가? 를 찾는 겁니다. 마무리. 결론적으로 테크주는 성장과 미래, 밸류주는 안정과 배당을 가져다 줍니다. 둘 다 필요하고 비율만 달라질 뿐입니다. 젊고 공격적이라면 테크 비중을 높이고 나이가 들수록 혹은 변동성이 너무 힘들다면 밸류 배당 비중을 높이세요.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어느 한쪽에 100% 올인하는 것보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오래 끌고 가는 것이 장기 투자에서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오늘도 매일 부자 되는 10분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